예,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지금 몰입 훈련 중요성 뭐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몰입하고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입하고 중독. 이게 굉장히 그 현상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둘 다 깊게 빠지는 거거든요. 몰입도 깊게 빠지고 중독도 깊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몰입은 플러스 쪽으로 깊게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기뻐요. 뭔가 기쁨이 느껴지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해서 중독은 어떠냐? 이거는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회의가 느껴지고요. 걷잡을 수 없이 비참한 그런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뭐 천재는 뭐 천재하고 평범은 종이장 한 장의 차이다 뭐 이러는데요. 이 몰입과 중독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나갈 거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갈 거냐 그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건 간에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그러면 몰입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바뀌는 그러한 것이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10년이 아니라 뭐 모바일 폰 같은 거는 뭐 1년에도 뭐 몇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한 5, 6개월 정도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이런 식인데 이러한 그 어떤 경향 변화라든가 패러다임 쉬프트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쉬프트 하는데 그것에 가장 먼저 그걸 타게 되면은 그 경향이 유지되는 동안은 뭐죠? 내가 선두에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그 상황에 모든 뭐 정보에 아주 중요한 에센스를 찾아야 됩니다. 에센스. 그런 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바로 몰입에 도달하게 하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것에 그 아주 좋은 그러한 것이 수학 문제 풀이입니다. 내 능력에 조금 그 버거운 그러한 문제를 답을 보지 않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5분, 10분, 뭐 30분, 1시간, 길게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까지, 1년을 넘어서도 지금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한 10년 뭐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은요, 노벨상도 노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학 문제 풀이를 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자신감을 찾고요, 자신감과 행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문제 발견. 몰입을 하려면은 문제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항상 그거를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가? 이런 현상의 문제는 뭔가? 문제를 발견하려는 그러한 의식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멍하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 인생 그대로 그냥 2류, 3류 저 바닥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그러한 그 문제의식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넣고요. 그래서 이러한 몰입과 훈련을 수학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뭐 세렌디피아라고 그러죠. 세렌디피아. 무의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꿈속에서 해결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몰아붙여야 됩니다. 마치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그렇게 이 몰입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죠. 자료 정리 또 그러한 것을 잘 해서 새로운 어떤 지금 상황에서 그치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요. 어떤 이제 그 지식 재산화 과정 뭐 이런 것을 밟아서 출원을 하고 특허를 하고 이것을 벤처 사업화하는 그러한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발명과 특허, 지식 재산 창출의 그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또 중요하죠.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자기가 그 해결한 문제에 그것이 기존에 나와 있나 없나, 그걸 발명한 것을 특허화로 연결시키는 지식재산권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또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이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창출 뭐 이런 것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키프리스 검색이라든가 기왕에 나와 있는 것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같다라고 하면 그냥 포기해버릴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한 발짝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더 새로운 그런 것을 해서 좀 더 개량된, 좀 더 회피된 그런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회피 설계, 회피 특허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맵이라든가 또는 라이센스를 어떤 것은 내 능력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그 특허권을 내가 사버려 가지고 그 권리를 사면 되는 거죠. 뭐 전용 실시권을 하든가 아니면 뭐 능력이 된다면 전용 실시권을 사버린다든가 또는 뭐 어떤 다른 기업을 갖다가 M&A를 한다든가 그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유수한 기업들이 겁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위하고 3위하고 합쳐가지고 1위 이 자리를 갖다가 그 회사를 사버리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또 이런 확대, 뭐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식재산 창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한마디 말로 이제 줄여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관심 있는 발명거리를 찾고요. 그게 처음부터는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스케치로 하면 되고요. 스케치로. 그 다음에 이 발명거리의 이름을 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발명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렇게 발명을 내가 했는데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이 했을까? 못했을까? 그런 것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키프리스에 가면 이거 다 무료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발명거리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거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갖다가 잘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오게 되면 이제 자기 발명거리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뭐 이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ACT라는 발명 발명 사고 기법을 씁니다. ACT, Advanced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이라는 개선된 체계적인 발명 사고, 그것을 써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다시 자기의 발명을 특허화하기 위해서 청구항을 기술을 합니다. 청구항을 기술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명세서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도면에 대한 그것을 다시 또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 출원까지 가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과정이 바로 발명과 특허, 지식재산 창출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황동문 교수의 몰입에 대한 이야기도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했는데, 자, 몰입훈련 수학 문제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것이 그 헝가리의 라즐로 라츠라는 사람이 해서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그러한 수학 퀴즈 문제집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매달 매달 한 편씩 이렇게 출제를 해서 그거를 학생들이 풀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걸 보고 답을 또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이해를 하고 뭐 하는 그런 거였죠. 요거는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중학교 3학년 정도의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그러한 그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AQ라는 직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심점이 P입니다. P. 그래서 그 P고요. 그 다음에 또 BR이라는 선분의 중심점이 Q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R이라는 것은 또 CP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중심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M이군요. L이 아니라 M의 중심점이 K가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을 쭉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KLM 그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전체 크기 삼각형의 면적이 441cm 스퀘어입니다. 그 넓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KLM의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문제가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쉽게 풀릴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답을 보고 그냥 그런 정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에 조금 붙이는 그러한 수학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게 5분 걸려서 푸는 문제, 10분 걸려서 푸는 문제, 5분, 10분, 30분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 점점 풀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답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각으로 해보세요.